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홀딩스 이외에도 좀 시장에서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할 말이 참 많은 국면이죠. 자, 이러한 국면이 좋은 얘기로만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공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전달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바로 본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2.72%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 시간 외에서 하락한 만큼 그 정도로 딱 하락하고 마감을 해줬다고 좀 보여요. 근데 이런 하락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21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그 선을 깨지 않으면서 잘 마감을 해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수급 같은 것도 보시면 사실 뭐 매각 이슈가 지분 매각 이슈가 악재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외국계와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던지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잘 들어와 주면서 개인은 매도 포지션을 띄우고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은 다 매수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안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더 안 나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랑 전체적인 것들을 다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너무나도 오늘 아쉬운 타이밍입니다. 왜냐면은 자, 중국에서 대규모로 경기 부양하겠다고 190조 풀고 지준율도 0.5% 인하하면서 자, 중국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을 시작하게 되면 철강이랑 화학 쪽 그리고 여행, 화장품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섹터가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철강 섹터들도 좀 폭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보시면 이제 중국에 있는 철강 주식들입니다. 자, 중국은 우리나라 시장이랑 다르게 상한가가 10%예요. 그래서 상한가 갔고 여기도 갔고 지금 철강주들이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국내 시장에서도 보시면 자, 보시면은 국내 철강 애들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타주면서 좀 철강 애들 쪽으로 강한 수급이 나타나줬었는데 자,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일본 제철 매각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못 누렸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오는 27일부터 이 미국이 중국 철강이랑 알루미늄을 겨냥한 관세율 상승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날이 27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가 이미 주가에서는 선반영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원래 주가의 본질 자체는 미래에 있는 이익들, 손실들을 미리 주가로 땡겨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이벤트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셀온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국이 중국 철강 쪽 관세에 때릴 거 알고 있었고 주가는 그간 미리 빠져왔기 때문에 27일 날 딱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악재 해소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관세 제재가 시행이 되게 되면 중국 내에서는 철강 생산량 감산에 대한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우리가 철강 판매 가격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요는 일정한데 생산량 감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공급이 낮아집니다. 자, 공급이 낮아지고 수요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이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감산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반등했듯이 철강 쪽에서도 그러한 포인트들을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많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가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펀더멘탈과 센티먼트 두 가지를 두고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자, 첫 번째로 펀더멘탈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자, 포스코홀딩스는 성장주는 더 이상 아닙니다. 가치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자재의 원자재의 가격과 주가를 연동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영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철강이랑 2차 전지에 있는 리튬 쪽이죠. 그 외에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최근 증권사에서 이 철강업 쪽의 업황 바닥론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중국에서 최대 철강을 생산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감산을 때리게 되면은 이 철강 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도 신규 제철소 건설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에 자, 이 제철소에 들어가는 주요 사용처는 이제 자동차 그리고 조선 쪽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조선 쪽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에 있는 후판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최근에 조선에서
5개년치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이 잔고를 털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후판 주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산업들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라는 전망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철강제, 뭐 후판, 열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철광석이 필요한데 이 철광석의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 재련을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 철강석 수입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고 연초 대비해서 35.31% 떨어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도 계속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치의 상승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 쪽에서도 SK온이랑 포드, 에코프로 BM이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공사도 다시 재개가 됐죠. 그래서 이차전지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펀더멘탈은 이렇고, 자, 우리가 센티먼트,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은 어떤지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 자, 반도체는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2차전지는 이제 우상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초기에 진입돼 있는 상태인데 자, 시장 인식을 좀 따져봅시다. 지금 투자자 아무나 잡고 너 반도체 살래? 2차전지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저점이니까 반도체 살래? 혹은 반도체나 2차전지 반반을 사겠다. 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난 무조건 2차전지 사겠다라는 의견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머니코드 구독자님들만큼은 제발 반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미래 이익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거를 봐야 되냐? 2차전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때부터 23년도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2차전지 캐즈모고 이익률 떨어질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공급이 막 수요를 더 능가하느니 뭐니 하면서 막 악재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후에 24년도에 올 그러한 뭐 이제 수익성 하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추후에 이제 25년, 26년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그 수요와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과 이러한 기대감들이 이제부터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는 하락 사이클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반등하려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대로 좀 극단적으로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지금 반도체 막 감산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이때였어요. 감산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감산이 들어갔을 때가 22년도 좀 중반 후반기였어요. 자, 이때 감산이 들어갔지만 주가 반등은 23년도 초부터 나타났죠. 자, 이렇게 감산에 들어가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이 뒤에서 반영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산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주가가 반등 나온 건 25년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그러한 이익성들을 다 땡겨왔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올 반도체 하락 사이클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보시면 자, 반도체는 상승 이후에 하락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 뒤에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딱 두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상승 사이클 초기에 있는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저라면 2차전지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슬슬 좋은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좋아지려고 하면 그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뉴스가 좀 좋은 게 나와주고 만약에 하락하려고 하면은 그 하락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붙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인식 너무나도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만 두고 봐도 추세 전환된 것은 명확하죠. 224일선만 딱 두고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자, 이평선 가지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위로 올라타줬고 이제 다음 관문인 224일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기 평선은 다 뚫고 내려온 지 오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장기 평선은 하락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 224일선에서 맞고 반등을 하고 여기서도 약간 지지를 해주나 싶었는데 개파락으로 해서 이제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추세를 파악하실 거면 무조건 이 224일선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1선도 보시면 같이 보면 좋아요. 자, 이거는 중기 사이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장기 사이클 이렇게 해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금 하락 사이클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승 사이클로 진입한 2차전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에 들어갔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224일선을 뚫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224일선 위에서 이제 좀 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다 이러한 추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큼은 2차전지를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일본제철 지분 매각 악재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런 지분 매각 악재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이차전지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같이 봤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지수 급락이 나타났어요. 왼쪽 사진 보시면 이게 오늘 시장 지수 5분봉 그래프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왜 급락을 했나 좀 찾아보니까 금투스에 대한 악재 해소가 안 됐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토론하고 나서 이제 뭐 좀 해소가 됐나 싶었지만 자, 오늘 뉴스가 또 떴어요. 2시 반에, 정확히 2시 반에 떴습니다. 2시 반에 민주당 금투세 시행하냐 유예하냐 한 달여간 의견 수렴한 뒤에 결정을 한다라고 떴습니다. 자, 주식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선반영, 두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인 거죠. 금투세가 한 달 뒤에 뭐 어떻게 결정이 될 건데 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을 주식시장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으로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금투세 시행과 유예에 대한 이런 결정을 딜레이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시장 지수에 대한 그런 악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2시 반 이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급락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하락 안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뉴스만 나와도 이렇게 부러지는 시장인데 시행하면은 하락 안 하겠습니까?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우리가 반대를 하고 폐지를 하라고 목 놓아서 부르는 거지. 이렇게 뉴스만 나와도 하락하는 시장인데 시행되면 하락 안 할까요? 무조건 해요. 민주당에서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자, 일단 뭐 추가적인 발언은 너무 정치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삼가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후에 지수가 급락했었던 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이거 딱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의 가치. 이 가치는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등 상승 국면 초입에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일본 제철 매각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일 뿐 연속성 있는 악재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요. 자,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 방금 보여드렸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 변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해서 홀딩 괜찮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포스코홀딩스의 원자재 가격의 가치 상승을 따져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 매크로 이슈 같은 것들, 이런 변동폭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투세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금리, 일본의 금리, 자,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는 하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에 대한 그런 하락은 지금 걱정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장중에 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마감 전에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 이후에 신청하시면은 좀 접수하기 어려운 점 말씀드리면서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신청 인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인원을 100명까지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으면 저도 좀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00명까지만 좀 제한을 해서 모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개설하려는 것은
장중 실시간으로 포스코홀딩스만 이야기하는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 문자 발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추후에 이러한 유료 서비스를 개시를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적중률이 올라가는 만큼 유료 서비스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자, 만족도 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작정 이 서비스 게시했으니까 가입하세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제 실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만족스러우시면 서비스 유료로 전환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시면 뭐 한두 달 정도만 체험하시고 땡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매번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일단 어제자 날짜 브리핑을 좀 가져왔는데, 뭐 시간대별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은 한번 스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지 시간대별로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탑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머니코드 무료 텔레그램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아까 이제 요 서비스는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만 얘기를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머니코드 무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나오는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중요 공시 해석 같은 것들, 자, 그리고 시장 지수가 갑자기 급변동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이야기와 지수 변동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을 좀 다루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뭐 조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화장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가해 두시면 중요한 이야기만 다루어 드리니까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머니코드 무료 텔레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따로 주시면은 또 이거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머니코드 주식투자 바이블 채널이라고 해서 벌써 2670명이나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채널 안에서 시황글 같은 것들, 그리고 관련된 지수에 대한 내용들, 뉴욕 증시에 대한 내용들, 중국에 대한 내용들 되게 여러 가지를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인 시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머니코드 텔레그램방도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서비스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신청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머니코드 무료 텔레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변동성이 요즘 좀 또 심해지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제가 제대로 내용 전달하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